효과성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어떻게 하면 업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갔는데 나무꾼이 열심히 나무를 패고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도끼가 너무 무뎌서 사실 나무를 팬다기보다 나무를 거의 때리고 있더라는 거죠. 가까이 다가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선생님, 바쁘신 중에 제가 말을 걸어 죄송하긴 한데요. 이 장작을 패실 거면 도끼 날을 좀 갈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자 그 나무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바빠서 도끼 날을 갈 틈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나무꾼은 현명한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실 잠깐 시간을 내서 도끼 날을 가는 것이 나무를 효과적으로 베는 방법이 되겠죠. 때로 이처럼 우리는 무언가 열심히 하느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살펴보지도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결과는 잘 안 나오게 되죠. 그때마다 좌절감을 느낄 텐데요. 자, 그러면 방법이 있을까요?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끝그림을 가지고 시작한다. 이분 아시겠어요? 예전에 교육방송에서 많이 봤던 얼굴이었는데 밥 로스라고 하는 이 화가는 유화를 그립니다. 특이하게도 화면 앞에 서서 직접 말을 하면서 바로 유화를 그리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림 그리는 게 저렇게 쉽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만든 유행어도 있죠. 참 쉽죠? 라는 그 유행어. 그런데 막상 따라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도대체 밑그림도 하나 없이 바로 붓질만 해서 어떻게 저걸 그리지? 감탄할 수밖에 없죠. 바로 여기서 오늘 첫 번째 배우는 포인트가 나오는 겁니다. 끝그림, 밑그림을 그리자. 이게 없으면 열심히 붓질을 하고 나서 사실은 낙서밖에 건질 게 없습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끝그림을 가진다 또는 밑그림을 가진다라는 말은 뭘까요? 이게 없으면 일을 두 번 하게 될 텐데요. 밑그림이나 끝그림은 사실 상사의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그림을 가지려면 바로 상사분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거죠. 짐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는 겁니다. 상사분이 좋아하실까요? 아마 이 상사의 성향에 따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찌되었건 일을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지시사항,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보고서를 만든다고 하겠습니다. 상사분이 시장조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이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 같지만 글쎄요. 그 사람이 과연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또는 더 잘하는 방법은 뭘까요? 아마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죠. 과연 어떤 걸 기대하십니까? 이야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처음에 기획 의도를 가지고 대략의 기획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조사를 할까요? 저는 그렇게 권하지 않고요. 오히려 보고서에 목차부터 만들어 보세요 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아니, 조사도 안 했는데 무슨 목차야? 그런데요, 목차가 있어야 뭘 조사할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조사를 하겠다. 조사 방법은 이렇게 할 것 같다. 현장 가서 달라질지언정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도를 가지고 목차를 만든 다음에 이제 목차별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 정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나누어서 일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어떠세요? 듣고 나니 평소에 일하는 방법과 비슷하세요? 아니면 나는 그냥 막무가내 일단 시작부터 했네 라고 반성하시게 되나요? 만약에 반성을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업무를 하는 실무자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어느 학생, 3주 후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문제집 50페이지를 5번만 풀고 나면 분명히 100점 받겠습니다. 확신이 듭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풉니다. 가 아닌 거죠. 50페이지를 5번 보면 총 250페이지. 3주의 시간이 남았는데 그래도 일요일엔 쉬어야 되니까 6일씩 근무한다고 치면 총 18일 동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250쪽의 분량을 18일 동안 나누면 하루 평균 약 14쪽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14페이지를 목표로 삼고 공부를 합니다. 하루에 14페이지를 또 다시 6시간 또는 7시간에 나누려면 얼마나 해야 되나? 시간당 페이지 수가 나오겠죠? 어떠세요? 그렇게 공부하셨나요? 아니셨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 책을 읽거나 또는 뭘 작업을 하시게 되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하루하루 업무량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끝그림을 가지고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는 거죠.